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 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헤럴드 경제의 배두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좋은 기사만 쓰고 계시죠?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심각한 상태다라는 CNN의 보도 하늘 종일 떠들썩했습니다. 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부에서도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은 보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CNN이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보도였는데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이후에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다는 정보를 미국 정보가 모니터링 주시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제 지난 15일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의구심이 일다가 이게 참배하지 않은 게 지난 2012년에 집권한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태양절이 그 김일성 생일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죠. 그쪽에 시신이 있는 그쪽에 참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안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가 어제 아까도 언급됐던 데일리 NK라는 우리나라 이제 북한 전문 매체예요. 여기서 이제 심혈관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CNN 보도도 미국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뒤에 이 데일리 NK 기사도 설명을 했어요. 네. 이 건강 이상설의 근거로. CNN 기사를 좀 더 정확히 보면은 미국 정부 관계자가 이 상태가 이상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죠? 주시하고 있다라는 부풀려진 거고요. 것 같아요. 이제 부풀려졌는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이렇게 확언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관측에 그친 기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는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많아서요. 예. 자, 재난지원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뭐 예. 중요한 얘기 있으세요? 예. 넘어가셔도 사회자. 아까 시컷 얘기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기자의 좀 시각에서 바라본 거를 좀만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은 네네. 이제 CNN 보도를 제가 속보가 나오자마자 바로 봤었어요. 오늘 아까 네. 점심 정오 전후로 해서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서제스트란 단어가 없었어요. 리드 봄 첫 단락에. 그러니까 뭐였냐면은 이런 기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처음에는 네. 바뀐 거는 이런 중태에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첩보가 있다라는 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톤을 좀 낮춘 거예요. CNN에서도 우리 정부나 이제 중국 공산당 관계자들이 그런 거 아니다. 좀 일축을 하다 보니까 CNN에서도 그거를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단계 톤 다운을 한 거로 보입니다. 서제스트가 뭐예요? 이제 시사하다, 암시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예. 네. 그거나 배웠네요. 예. 자, 재난지원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 미래통합당 김재원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인지 아니면은 당의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또 70%한테만 주자 이렇게 선회를 한 겁니까? 공식적으로? 예, 몇 번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상 총선이 끝나면서 리더십이 실종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사실 이제 선거 패배 수습하고 당을 재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부분에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정부 아니죠. 70%에 지급하는 걸 찬성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빨리 정부안을 통과를 시키자. 그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이제 좀 재밌죠. 통합당이 정부 편을 들면서 민주당을 같이 공격하는 좀 희한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당을 향해서 정부에서 예산 증액을 반대하면 증액이 안 되는데 그럼 여당이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정부나 잘 설득해라. 정부 설득도 못하면서 왜 의견을 내고 그럼 있느냐. 만약에 예. 정부 설득해서 합의안이 나왔어요. 그럼 또 그거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원래부터 70% 주장을 했었어요. 예. 회의 때는 더 한 50% 이렇게 주장하다가 70%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야당 입장하고 같은 거죠. 예, 그대로 70% 정부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확대 간부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차관들 또 1급 국장들, 국실장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70%로 유지되도록 국회를 최대한 설득해라. 라고 다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재정당국이 이제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
역할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다만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정부안 70%의 다시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당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100% 지급 추진 의사를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계속 거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제 말을 바꾼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부, 뭐 정확하게는 기재부, 네. 더 정확하게는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일단은 통합당을 향해서는 약속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황교안 전 대표가 네.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통합당이 선거운동 기간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말뒤집기를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하면 정부가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오히려 공을 야당에 돌린 거죠. 당신들이 약속을 한 대로 우리랑 100%로 하면은 정부도 이제 70% 안을 선회를 할 텐데 당신들이 계속 다시 70으로 돌아오니까 정부를 돌리기 쉽지 않은 거 아니냐.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서는 많이 정치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이인영 대표가요?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이번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했던 인물인데요. 네.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거는 이제 70%를 주느냐, 100% 전 국민에 주느냐가 3조 원 정도의 차이인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네. 기재부가 이걸 고집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는 거다. 기재부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런 문제는 국회가 정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이따가 뭐 그 얘기는 더 해보고요. 이근영 그 위원장에 예. 대해서는요. 그렇다면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제가 들어봤을 정도면 유명하신 분인 거죠. 이분도 저기 전 국민 100% 얘기를 했어요. 예, 대표적인 진보 성향학자죠. 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가 오늘 한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일단 전 국민한테 준 다음에 나중에 고소득자들한테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면 된다라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전제가 지금 상황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하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위기가 한쪽에서 이제 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번에는 뭐 공장도 안 들어가고 가게도 사람들이 안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순환이 안 되고 금융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전반에 걸쳐서 온 위기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큰 위기다. 그러니까 이제 70%를 추리고 있자고 하니 하루가 급한 분들이 많은데 일단 100% 줘놓고 나중에 70% 선이 됐든 80% 선이 됐든 고소득자들한테는 세금으로 다시 걷어가면 된다라고 이제 거듭 100% 지급을 촉구를 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그냥 대통령께서 뭐 70%를 하든 100%를 하든 그냥 빨리 해. 국민들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와중에 또 이 국민 그 긴급 재난지원금 가지고 스미싱하는 인간들이 생겼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수법이 뭐예요? 수법이? 뭐 이제 스미싱 혹시 받아보셨나요? 그런 문자? 아니요, 저는 그런 줄 안 받아요. 이제 오늘 서울시가 이렇게 주의보를 전했는데요. 이게 뭐 수법이 간단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왔으니까 수령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웹사이트 같은 거를 클릭하게 만든 다음에 비슷하게 꾸며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빼가는 그런 게 이제 스미싱인데 벌써 지난 1일부터 13일 2주간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문자가 130여 건, 신고된 것만 130여 건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달 중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지원금이 지급이 되기 시작하면 아마 기승을 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문자를 즉시 삭제해달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요 얘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저 이근영 그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맞죠? 전략기획위원장? 예. 예.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 뒤풀이 얘기. 예, 맞습니다. 어떤 선거 얘기였습니까? 뒷얘기인데요. 예. 뭐 오늘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네. 뭐 타이틀이 동작 나경원은 쉬웠고 우선은 어려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수진 민주당 당선자가 나경원 의원을 꺾은 동작을 지역구는 차라리 쉬웠고 오민정 당선자가 오세훈 전 시장을 꺾은 광진을이 어려웠다. 뭐 이런 소회였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 선거에 떨어진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저희가 분석하기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소위 국민 밉상이 돼 있더라. 뭐 이렇게 좀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말을 좀 강하게 하시는 편이시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하고 각을 세울 만한 인물만 내면은 뭐 쉽게 이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고 뭐 이수진 당선자를 자신 있게 공천을 했다라는 설명이었고요. 네. 광진을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후보가 가선 쉽지 않겠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정 후보 투입이 지체된 까닭을 설명을 했고요. 처음에는 고민정 후보도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대요. 네. 그런데 고 후보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준비가 돼 있고 지역 주민한테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면서 전략 공천을 했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고민정 후보의 승리도 역시 예상을 하기는 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끝으로 통합당의 선거 패인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본인들의 득점 포인트를 전혀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조국 사태의 본질도 이제 통합당이 잘못 읽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조국 사태를 갖고 비판을 하는 게 한국당이 가진 본래의 문제점인 뭐 국정 발목 잡기, 막말 이렇게 좀 이런 이번에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적된 네. 이런 것들의 정체성이나 특성을 바꿔주는 사안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민주당을 지적하는 사항이었지. 뭐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네. 근데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면서요? 긴급재난지원금? 예, 아까 예. 했던 얘기. 근데 원래 그 전략기획위원장이 그쪽까지 원래 얘기를 하는 게 보통입니까? 아니면 특이한 경우입니까? 뭐 이제 워낙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 이해찬 여당 대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좀 이제 한 조금은 예민한 얘기들은 하실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또 이제 그 빌미로 또 이제 들러붙을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말로 예. 싸우는 거니까요, 제가. 그럼 대표가 하지 말라면 좀 안 하면 안 되나? 아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텐데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한 10초 남았는데. 아, 그래요? 예. 아유, 처음 뵈서 반가웠습니다. 예, 저도 반가웠어요. 예, 눈빛이 맑아요. 그다음에 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헤럴드 경제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21대 총선은 조작이다. 진실을 밝혀달라. 이런 내용의 청원이 백악관 청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했나 봤더니 일부 보수 유튜버가 이런 일을 벌인 모양입니다. 나라 망신을 왜 사서시키는지 말이죠. 어제 통합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조작 의혹 신빙성이 있다. 검증을 해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내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비판도 나왔다고 하고요. 어제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보수 유튜버 등의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죠. 저는 안 될 것 같았는데 열린다고 합니다. 23일 날 열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해서 한번 입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았죠? 고생 많은데 더 괴롭히는 사람도 있으셔서 더 고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결과도 안 좋은데 거기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되게 많이 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선거 끝나면 낙선자들은 좀 휴식도 취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어쩌다가 이게 낙선하고도 최고위원직을 아직까지 못 내려놓다 보니까 비대위가 안 들어서가지고 이런 어떤 희한한 상황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사전 투표 조작설은 어제 그 서초울에 당선되신 박성중 의원이 또 제기를 했고 그전에는 낙선하신 차명진 의원이나 후보나 민경우 후보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그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왔었던 거죠. 네. 그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반박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이준석 위원을 공격을 했을 거고 네. 거기에 이제 이준석 의원이 평소 성격상 참고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공론된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누가 나오게 됐습니까? 이제 일반 시민분들 중에서 이걸 대표해가지고 토론하시겠다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처음에 조건을 걸기를 이제 천안함 재단에 100만 원 이상 기부하신 분 이게 다른 의도가 아니라 너무 장난스럽게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하다 보면은. 뭔지 알 것 같아요. 와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분 이름 외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에다가 이제 또 어떤 단체 활동하시는 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랑 하게 됐는데 네. 저는 이 생각해요. 이제 보수 세력에서 정당이 정당의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의혹이 있으면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아닌 건 끊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타나는 양태를 보면은 이 보수 유튜버들이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무슨 의도였는지 이제 조금 감이 잡히긴 합니다만은 사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의혹들을 제기했을 때 전혀 제어가 안 되고 오히려 당이 따라가는 모양새가 나올 뻔했거든요. 예.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정당이라 하면 결국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데 리더십도 할 수 있고 팔로우십도 할 수 있는데 네. 정당에게 지금 보수 정당에게 부족한 건 리더십이에요. 결국 그 중도 보수 시민들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가에 대해서 비전 제시가 부족한 것인데 유튜버들한테 끌려다닌다는 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거 선거 전부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거 믿고 있다가 큰 코 다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유튜브 농간에 계속 놀아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토론이 열려요. 그러면 네, 저기 그렇습니다. 조작은 없다라는 이준석 최고위원 입장에서 혼자 나가십니까? 어떤가요? 네, 저는 두 명이 나갑니다. 둘이 나가시고. 저희 여기 뭐 그 당연히 또 교수님 한 분이랑 같이 나가게 돼 있는데 네. 저는 더 놀랐던 게 이 논란을 제기했던 분들이 유튜버들이고 네. 지금 사실상 거기에서 뭐 슈퍼챗도 받고 이래가지고 금전적 이득을 얻고 계신 분들이 유튜버들이라면은 네. 저는 이렇게 진실을 규명한다는 좋은 판이 열리면 그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참여할 줄 알았어요, 토론에. 그렇죠. 자신 그분들 있으니까. 하나하나가 뭐 말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말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 울렁증이 있는 분도 아니고 네. 저는 그럼 나와가지고 당연히 당당하게 이제 검증에 응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정작 그분들은 뒤에 빠져 있고 아니 가만히 있어요? 유튜버들 제가 나오라고 제가 오죽하면 실명 거론까지 하면서 도발을 했는데도 안 나와요. 아니 뭐 연락도 없고요? 연락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결국에는 뭐 이런 과정을 제가 겪을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비난도 받고 공격받겠죠. 뭐 예를 들어 강경 보수층에게. 네. 하지만 보수 정당이 이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이제 사탕 발림.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선거 앞두고도 보면은 보수 유튜브들에서 굉장히 그 희망 고문스러운 또는 굉장히 또 무조건 좋게 생각하는 형식으로 이 선거를 바라보면서 네. 선거판을 망가뜨린 게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것에 의존해가지고 보수 정당이 지탱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젊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야당이건 여당이건 뭐 같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근데 그 조작이 됐다라고 주장하는 측은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63대 36으로 다 똑같다. 소수점을 빼면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수치적으로 뭐가 뭐 예를 들어 뭐랑 뭐가 같은 우연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건 조작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보통 두 글자로 비약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보면은. 네. 근데 그 수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네. 유의미한 수치가 있고 무의미한 수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랑 진행자가 예를 들어 몸무게가 72.5kg로 동일해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게 체중계가 해킹된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의미한 통계이고 무의미한 수치이고 거기서 뭐 결론을 도출할 수도 없는 수치인데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은 그게 저기 그런 얘기 자꾸 하시면 희화되는 거죠. 전략이 예. 자꾸 노출될 텐데. 예. 예. 그리고 저기 투표함을 바꿔치기 한 거다. 네. 이 얘기를 해요. 이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영 유튜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허황되냐면요. 투표함이 바꿔치기다 주장해요. 그러니까 투표함이 바꿔치기 돼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왔다 얘기해요. 그럼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럼 재검표를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됐는데 뭘 재검표하자는 겁니까 그러면은? 아이 웃으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원래 투표 조작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요. 네. 기본적으로 뭐 그냥 그 재검표 무쇠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뭐 하면 재검표하자 그래요. 근데 재검표를 해야 되는 근거가 투표함이 바꿔치기 됐다 그러면은 아니 바뀌었는데 뭘 재검표하자는 겁니까 보면은? 그렇죠. 재검표를 하자고 하려면 집계오리라고 주장해야죠 보면은.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준석 최고위원이야말로 본투표는 이겼고 예. 사전투표에서 져가지고 진 거죠? 예, 그렇죠.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저는 저도 선거를 이제 여러 번 뛰었지만은 보통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선거를 뛰었던 후보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렇죠. 아, 내가 잠을 좀 더 줄여가지고 유권자తో 만났어야 되는 것. 이 생각이 먼저 들어오거든요. 예. 그럼 저는 이걸 제기하는 분들이 다 후보분들이 먼저 이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 사전투표, 저는 이 보수 유튜버들이 했던 말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사전투표를, 선거 전에는요, 지금 가면 다 증거 영상 남아있어요. 사전투표는 조작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해라라고 주장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럼 보수층에서 사전투표를 덜 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지금 와가지고는 봐라 사전투표가 본투표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조작 아니냐. 뭐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자기들이 반박하는 모양새거든요. 네.
저는 제가 지금 뭐 토론을 앞두고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은 아,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이게 토론이 성립하긴 하나? 이러고 그냥 저는 저도 그 생각해요. 예. 이겨도 이긴 게 아닐 거려 그거. 그래서 뭐 상대방이 이거 인정을 해야지. 근데 절대 인정하실 분인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어떤 유튜버들이 의혹 제기할 때는 뭐 거의 침튀기면서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토론회장에 나오라고 했을 때는 네. 뭐 거의 뭐 다들 입을 싹 씻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상황이 그러게요. 어떤 판인지 국민들이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전 양쪽 유튜버를 다 보는데 특집까지 마련해가지고 막 2탄, 3탄 막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왜 봐요, 그런 거를? 재밌어요. 좀 유익한 일의 시간을 쓰시기를. 아, 지금 진보 보수가 바뀐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제 미래통합당도 좀 젊어지자. 예? 네. 이 항상 그 표밭에서 3선, 4선 하시는 분들이 좌지우지하지 말고 청년에게 맡기자. 이른바 830 세대, 80년대생 30대를 내세우자. 주장도 네.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준석이었는데 만약에 요청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830 세대 이야기한 분이 김세현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김세현 의원이랑 진짜 친분이 있고 그분과 많은 걸 공유하지만은 네. 저희도 겸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김세현 의원도 3선 하시면서 그리고 저도 당에서 이제 뭐 7, 8년 활동해 오면서 네. 저희가 싸워야 될 때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꼴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번에 뭐 제가 어쩌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직업이 최고위원인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보수 진정당이라고 하면 그 고위급 지휘관이 부족한 상태도 아니고요. 네. 이제는 뭐 거의 위관급 장교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아니면 비대위원이 누구냐, 아니면 뭐 전당대회 빨리하는 이런 거 다툴 게 아니라 네.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은 그 영역을 잡고 실무를 뛰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 때도 그렇고 제가 토론 배틀이라는 걸 통해서 젊은 사람들 정당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데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고 네. 또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런 실무를 하고 싶어요. 이제 보면은 내가 네. 지금 앉아가지고 제가 최고위원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아침에 한 마디씩 발언하고 이런 거 하는 거로 지금 보수 정당이 살아날 수 없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라고 하세요. 그럼 비대위원장이고 뭐 이런 거는. 이준석 의원이 비대위원장 하면은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욕도 많이 먹고 칭찬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기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네. 예. 그게 이제 제가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원래 김종인 장관하고 제가 같이 일하면서 배운 건데. 네. 김종인 장관의 비대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게 예. 지금 상황에서 보수 정당의 가장 중요한 건 사심이 없음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장관은 사심이 없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그분이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 했을 때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민당에서 비대위원장 하실 때도 그렇고 네. 이분이 내가 뭐 다음 대선에 나가겠다 이런 포석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이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예를 들어 막 정말 뭐 실수했는데 자기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뭐 손학규 대표같이 끝까지 안 나가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후배들 뭐 고생시키는 분도 아니고 네. 제가 굳이 말하면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분이 자꾸 나가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말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에 민주당에서도 보면은 비대위원장 끝나고 뭐 비례대표 의원 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본인이 어쨌든 당에서 역할이 없다 생각하니까 비례대표 의원 던지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시원시원한 부분은 있는 분이죠. 근데 더 네, 얘기 저는 뭐- 들어보고 싶은데 지금 네. PD가 지금 시간 넘었다고 예, 광고 나중에 몇 개 다시 들어온 거 전화하면 있는데 되죠. 예, 그거 해야 된다고 네. 예, 다음에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 화이팅!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2부 맞추고요. 3부에 뵙겠습니다.